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5월 28일 금요일 저녁이고요. 오늘 시장은 코스닥이 0.35%, 그다음에 코스피가 0.73% 상승 마감을 하였어요. 금요일인 거 치고 그래도 시장이 나쁘지 않았다. 오전에 좀 지지부진하고 그다음에 또 하락의 힘이 좀 압력이 강하긴 했지만 그래도 오후로 들어오면서 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조금씩 더 이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외국인은 크게 차이는 없지만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요. 코스닥은 그에 반해서 코스피는 아침부터 양매수의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죠? 좀 많이 샀죠. 기관들이 확실히 이 코스피만 항상 좋아한다. 절대 자기들 분량 안 뺏기려고 외국인들한테 안 뺏기려고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종목상에서 좋아하던 뭐 집안 싸움이라고도 하죠. 그냥 지분 경쟁처럼 코스피는 그런 흐름이 참 잘 나와요. 그만큼 무겁고 자기네들이 털고 나가면 더 비싼 가격에 사야 된다. 이게 말 그대로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서 그런지 코스피는 항상 받아주는 흐름인 거에 반해서 코스닥은 뭐 훅 떨어졌다가 10%는 금세 또 쳐올릴 수 있는 게 코스닥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냥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시장이다. 그러면서 뭐 갈 길 간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자, 어제 뭐 말씀을 드렸듯이 코스닥은 여기 자리 일단 확인했어요. 980포인트. 어제 이 자리 말씀을 드렸죠. 이 자리는 한번 찍고 뭐 윗꼬리를 달든 눌리든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전장에 조금 흐물흐물하다가 오후장에 올라오면서 찍은 자리라 크게 밀리는 그림은 안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이 또 5월 달에 월봉을 만드는 마지막 날이에요. 5월 달 월봉을 만들어야 되니까 한 차례 누를 수는 있다. 그 눌러짐이 973포인트 정도만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온다면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그래도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이래나 저래나 일단 단기 이 저항대는 확인하러 올라왔다라는 거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단기 저항대를 똑같이 찍었어요. 3200포인트. 그죠? 이 자리 확인하러 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러면 다음 주 어차피 주봉인 거고요. 다음 주 월봉상 글쎄요. 월봉상 한 차례 더 누르는 그림이 나올 거냐? 그 누르는 그림이 3175포인트 정도만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오면 나쁘지 않다. 가장 좋은 거는 당연히 마지막 월봉을 만드는 달 갭을 띄워서 위로 쳐올리는 그림이 가장 멋진 그림이겠죠, 당연히. 요런 그림. 코스닥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코스닥은 990포인트까지 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 이래나 저래나 이 980포인트 위로 올라타야 되고 못 넘기면 970포인트 부근 지지 980포인트 넘겨서 지지하면 또 990포인트 10포인트 간격으로 그냥 종목을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할 것 같지는 없고요. 어찌됐든 이런 수렴하는 자리도 일단 넘어서는 그림이니까 한 차례 더 위로 누르는 자리는 나올 수 있다. 이 위에서 수렴하는 이 상단까지는 누르는 자리는 나올 수 있지만 그 자리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뭐다? 주가는 한번 머리를 이 위로 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높아진다. 차라리 맞고 떨어지는 그림보다 올려다 놓고 누르는 그림이 또 1000포인트를 넘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발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대응의 관점에서 종목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자리에 대한 대응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모든, 이, 차트를 보면요. 차트를 만드는데, 당연히, 뭐, 재무제표도 포함이 될 거고, 거래량과 재료, 요거는 뭐 재료의 힘에 따라서 거래량이 포함되는 거니까 요런 게 다 합쳐져 가지고 요 차트의 표현이 되는 건데 대부분의 차트의 모양을 보면 뭐 고점이 있고 저점이 있겠죠. 그럼 지금 현재 자리가 요 저점을 찍었다면 당연히 이제 여기서는 위로 올라갈 자리만 남아 있다라는 거고, 고점을 찍었다면 이제는 밑으로 내려올 자리냐 아니면 이 고점을 넘기고 한 차례 더 그 다음 고점을 만들어 갈 거냐,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애매한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아니면 갈 거면 한 번 더 큰 상승을, 아니면 이제는 다시 제자리 원점으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럼 오늘 준비한 종목들은 그런 위주의 현재 자리에서 한 번 더 갈 거냐 아니면 그냥 주저앉을 거냐, 뭐 그런 기준에서 보는 부분인 거고요. 뭐 요런 기준에서만 봐도 그렇죠. 오늘 SM라이프 디자인이 한 차례 상승을 했죠. 그죠? 여기서 말씀드렸던 게 3,200원. 못 넘기면 뭐 한다? 한 번 더 누를 거다. 어디까지? 한 2,800원대까지는 한 번 누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가 터지면서 요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뭐 이슈가 붙으면서 SM CNC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바로 갔고요. SM CNC는 좀 이 하락했던 폭, 그리고 밑에서 받쳐주는 자리예요. 지금 무슨 소리냐? 더 이상 빠질 이유가 없는 자리였다라는 거죠. 뭐 아니면 도의 자리인 거예요. 이런 자리가 뭐 아니면 도의 자리. 말 그대로 항상 이 차트 공부를 하면서 구름대를 강조하잖아요. 구름대 안에 있을 때는 거래가 안 터지면 이 안에 갇히는 거. 구름대를 뚫고 올라서면 이 구름대 상단이 뭐가 된다? 하나의 지지라인이 된다. 그죠? 거래를 터트리면서 구름대 상단 부분에서 지지가 나오니까 요런 상승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또 위에 특별한 매물대가 없다라는 거죠. 기존의 매물대가 좀 오랜 시간 하락을 했다 돌리는 그림인 거에 반해서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 누군가요? 윤여정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하락폭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파동이 크진 않았다. 결국은 오늘 상승을 많이 했지만 여기죠. 구름대 하단을 들어가지를 못하는 자리가 나온 거예요. 이 구름대가 만들어진 자리가 상단이라면 지지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처럼, 말 그대로 여기서 떨어지는 자리면 여기서 버티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는 모양인 거고, 하단이라면 올라가면서 고점도 높일 수는 있지만 이 위로 올라가는 힘이 떨어지면 뭐다? 추락할 수 있는 자리도 될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이 안으로 들어가서 요거를 지지받고 위로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가장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차트를 바라보는 부분이 되는데, 좀 양아치 종목이죠. 네이처셀 임상 3상 성공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기존에 추천을 했었죠. 17,000원, 18,000원대 한 차례 쏠 수 있다. 쏘고 나서 주가를 그냥 눌렀거든요. 쭉 누르고 나서 여기 이 갭자리를 일단 메꾸고 한 차례 더 올라오는데, 여기죠. 거래량이 빵 하고 터졌던 요 자리를 넘기기에는 뭔가 이슈가 강하게 안 들어오니까 부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자리를 확인 한번 하고 다시 한번 누르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죠? 누르는 자리가 그 다음 터졌던 거래량의 기준으로 본다면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인데 요 자리는 오늘 살짝 이탈을 해버렸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밑꼬리까지 열려있다라는 거죠. 13,800원. 그죠? 여기서 하나 더 본다면 여기까지, 뭐 여기까지도 열려있을 수는 있지만 이 13,800원이 단기적인 관점인 거고, 이 자리가 깨지면 요 자리까지 한번 메꾸러 내려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그냥 라운드 피겨값 13,000원이라는 피겨값을 얘기할 수 있는 자리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거래가 한번 터지고 거래가 크게 안 들어왔고, 현재의 그림으로 보면 바닥 대비해서 100% 정도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는 부분인데, 현재 이 2평의 그림을 보면 정배열이 돼서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어요. 그죠? 정말 정배열이죠. 이격이 쫙쫙쫙쫙쫙 벌어졌는데 이 이격 자체가 넓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되게 균등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 균등한 이격이라면 현재 이 그림에서 주가를 주저앉힐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캔들이 여기 있다면 여기까진 메꿀 수는 있지만 왜 얘를 잡아 돌려야 되니까. 근데 지금의 자리에서는 굳이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그림이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이 흐름 자체가 뭔가 큰 물량을 이 위에 있는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더 큰 시세를 한번 분출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수는 있다. 월요일까지는 이 월봉을 만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자리다. 왜? 기존에 여기 상단에 대한 고점을 한번 찍고 밀린 자리니까 17,700원 부근 정도 찍고 밀린 자리이기 때문에 부담감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좀 본다면요,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13,000원 요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찌됐든 다시 한번 이 18,000원대 혹은 한 차례 더 올라와서 2만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는 그림은 맞아요. 네. 그렇지, 그렇게 갈 거냐 아닐 거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뭐 아니면 도의 자리인 거예요. 현재 이 차트의 그림 자체가. 그죠? 여기서 버티면 크게, 못 버티면 다시 한번 주저앉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자리다 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오늘 그리티라는 종목이 좀 상승을 했죠. 뭐 속옷 업체라고 하고 에코마케팅이라는 회사와 뭐 전략적 이 뭐 협력을 맺고, 그래서 그 그리티의 지분을 에코마케팅도 예전에 세력주였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접해봤던 세력주예요. 제가 처음으로 찾았던 세력주가 에코마케팅이거든요. 3,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요 자리에서 찾았던 게 제가 에코마케팅이었어요. 이걸 다 못 먹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요렇게까지 갈 거라는 거는 생각도 못했고, 요 자리에서 굉장히 수상하다. 중국 화장품 관련주고 중국에서 마스크 쪽으로 되게 유명했던 회사인 것도 알고 실적도 잘 나오는데 차트의 모양이 뭔가 만들어간다 라고 했던 부분인데, 요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그런 회사 전략적 뭐 어쩌고 저쩌고를 맺으면서 주가를 오늘 좀 이제 상승을 시킨 부분이거든요. 전체적인 그림을 본다면 거래가 좀 터졌던 자리를 오늘 넘어서면서 몸통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기존의 흐름상에서 저항을 또 만들 수 있는 자리가 4,540원 정도, 그리고 기존의 고점 나온 자리가 5,000원 부근 정도까지 있는데, 주봉과 월봉을 봤을 때 기존에 상승을 하고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이 월봉의 시가. 그렇다면 여기서 한 차례 올라가면서 고점을 한번 만들었던 자리가 4,700원 부근 정도예요. 그죠? 그러면
못해도 요런 자리까지, 그리고 혹은 위에서 눌렀던 이 음봉의 밑바닥 자리가 4,300원, 아직은 이 자리도 못 갔다. 그렇다면 어찌 됐든 요 4,700원 자리 혹은 평범하게 횡보를 어느 정도 모양을 만들어냈던 요 자리를 벗어나는 밑꼬리, 그렇다면 요런 자리까지는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대신 이 단계별로 올라간다라는 거, 무조건 뭐 5,400원을 한 번에 찍는다 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의 이슈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 자리를 넘기기 위해서는 요 이상의 거래량이 한번 들어와줘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려면 뭐 재료가 조금 더 붙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현재 종목은 나쁘지 않다. 차트도 정배열의 초입에 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자리다, 일봉상에. 그러면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자,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승을 좀 해주다가 결국엔 다시 눌러놓고 주가가 지지부진해요. 애매한 자리죠. 그죠? 실제적으로 여기 54,500원까지도 아직은 열려있는 자리예요. 아직은 열려있는 자리다. 이 자리를 아직까지 확인 안 했다. 굳이 이 자리를 만들어 놨는데 확인 안 했다. 여기 있는 자리를 여기서 확인하긴 했지만 아직 이 자리를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애매한 자리예요. 그죠? 기존의 저점도 오늘 한 차례 밀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는 바닥을 잡을 수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쌍바닥의 모양으로 갈 거냐, 쌍바닥의 모양으로 갈 거냐, 그게 아니라면 한 차례 저점을 또 한 번 확인해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짝꿍댕이 바닥이 아니라 그냥 일직선 바닥을 한번 만들어 줄 거냐의 기준이에요. 더 밀 거 같지는 않아요. 굳이. 왜?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렇게 좋지도 않다면 굳이 한 번을 더 밀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기존의 저점 자리는 한 번 더 테스트할 확률은 분명히 있다. 수급이 강하지 못하니까 위에서 갑자기 찍어 눌렀던 요 강하게 하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서 따라 내려오는 이평이 횡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림이에요, 지금은. 그죠? 만들어주는 그림은 이 위로 캔들이 올라섰을 때 한 차례 여기에 대한 고점을 또 한 번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기준이 된다. 한 번 더 눌렀다 갈 거냐, 아니면 버틸 거냐, 둘 중에 하나의 자리다 라고 봐도 무방한 거고요. 그리고 코스모신 소재, 뭐 2차전지 관련이죠. 양극재 관련이고, 그래도 바닥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그죠? 5,000원부터 500% 정도 상승을 한 종목이에요. 바닥 대비해서 2차전지 양극재라고 해서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왔고요. 지금의 흐름도 나쁘지가 않아요. 얘는 확실하게 뭐라 그럴까요? 시총이 적은 물량도 아니고 현재가도 적지도 않고 상장 주식수도 적지가 않고, 왜? 대주주 물량이 30%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럼 70%가 유통 물량이다 보니까 정말 정석을 밟는 주식이에요. 무슨 소리냐? 주가가 올라올 때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는 종목이에요. 이렇게 놓고 올라오면서 한 차례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 요 윗자리에서 그 다음 봉이 뭐한다? 지지를 받았다라는 거고, 그리고 다시 한 차례 올라와서 고점을 만들었던 요 자리에서 뭐했다? 또 한 차례 지지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면 단계별로 올라가는 자리가 나왔으니까 이제 고점이 여기에요.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뭐 해야 돼? 이 고점 위로 올려다 놓고 누르는 그림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이제는 여기가 아니라
한 번 더 이 밑에에 대한 이 고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21,000원대. 그럼 추세가 한 차례 이렇게 내려앉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아직까지는 뭐한다? 버티고 있는 자리예요. 그죠?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는 자리예요. 흐름도 크게 나쁘지 않아요. 월봉의 기준으로 보거나 주봉의 기준으로 보면 주봉상에서는 위에 있는 이평이 아직도 뭐 많이 남아있는 자리는 있지만 또 다른 이평이 있겠죠. 그러면 주봉상의 그림을 보면 요렇게 현재 이 자리 자체가 하나의 저항을 만들 수 있는 자리라는 거고, 월봉상의 자리로 보더라도 위에 이평이 누르는 자리가 한 차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 여기서 크게 밀리지 않고 25,500원을 이탈하지 않고 버티는 그림이 나와준다면 좀 더 넉넉 잡아서 25,000원 잡을게요. 25,000원. 25,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오면서 버티는 그림이 나타나준다면 얘는 뭐한다? 한 번은 더 레벨업 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3만원을 넘기는 부분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이 자리를 깨고 다시 한번 내려가는 자리가 나온다면 이제는 21,000원대까지는 한번 눌렀다가 다시 고점을 도전하는 그림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얘는 월봉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장기간 하락을 했고, 이 하락 추세를 횡보를 하고 나서 이제 거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자리거든요. 말 그대로 바닥권이에요. 아직도 바닥권이다. 얘는 갈 길이 멀 수 있다라는 거죠. 최근 들어 2021년 들어서 저렇게 이렇게 바닥인 종목들이 꽤 많이 움직이죠. 두산중공업 같은, 또 OCI 같은, 최고로 많이 갔던 HMM이라는 것도, 그죠? 코스모 신소재도 그런 그림 기대해 볼 수는 있는 입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드림텍, 진단키트 관련이죠. 기존의 상승을 강하게 해주고 나서 그 뒤로 슈팅을 강하게 내놓고 여기가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오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설거지 자리라고 하거든요. 요런 자리를 고점을 못 넘기는, 그리고 나서 주가를 최근까지 눌렸어요. 눌러놓고 첫 번째 상승을 만들었던 요 안에서 지금 현재 버티는 부분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요렇게. 그럼 요 자리 넘기면 이제 여기까지의 또 하나의 이 고점을 만드는 자리인 거고, 요 자리를 넘기면 그 다음이 이제 요런 자리가 나타나는 부분인데, 추세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요렇게 선을 한번 그어볼 수 있겠죠. 그죠? 요런 관점으로 보면 이 하락하던 추세를 어느 정도 뭐 했다? 돌렸다라는 부분은 나와요. 자, 요렇게 하락했고, 또 하나는 이제 요렇게 하락을 할 수 있는 추세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한 중간을 이렇게 그어보면, 자, 요런 기준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계속 이 하락하는 추세에 하방에서만 움직였다라는 거죠. 이 중간값을 한 번도 못 올라탔어요. 올라타서 지지를 한다면 다음 여기까지 보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계속 이 중간을 못 넘기는 거고, 그러다가 또 힘도 약하니까 중간을 그어보면 이 중간도 못 넘어가는 그림이 나왔다라는 거죠. 거래가 안 터지니까. 그죠? 그러다가 하단부 부분까지 어느 정도 하락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 중간 한번 넘겼고, 다시 한번 이 중간에 도전을 했는데 밑에서 항상 치지 못하고 위에서 갭 띄워놓고 눌러요. 그러니까 그냥 눌러버리는 그림이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랑은 좀 다르다. 왜? 여기는 하락을 시켜놓고 올라오는 척 하다가 결국에는 주가를 다시 한번 눌러버렸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저점을 갱신하는 그림에 비해서 최저점을 만들어 놓고 현재 자리에서는
주가를 한 차례 올릴 수 있는 자리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한번 눌러놓고 여기 횡보했던 매수 매도가 많았던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못해도 어디 여기까지는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12,000원대. 왜? 확인은 해봐야 되니까. 여기서 누군가 뭐 했다? 들어왔다. 왜? 시가 자체가 고점이에요. 그냥 시작하자마자 쳐밀린 거거든요. 시작하자마자 쳐밀렸으면 쳐밀리면서 요런 거래량이 나올 거면 뭐 해야 돼? 여기서 누군가 그냥 한 번에 훅 던졌다라기보다는 여기서 위아래 계속 치고받고 하면서 흘러내렸다라는 거예요. 누군간 팔았다라는 거, 누군간 샀다라는 거. 그 샀다는 사람이 우리 같은 큰 손이냐? 우리 같은 이래. 우리가 아닌 큰 손이냐? 아니 우리 같은 개미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현재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 개인일 수도 있겠다 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여기 하단부를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면서 뭐다? 누군가 우리보다는 돈 있는 사람이 들어온 자리다 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일단은 월봉이나 주봉이나 기존에 상승을 했고 위에서 올라오던 이평이 이제 찍어 누르는 자리라서 다음 주는 한번 음봉이 나올 확률도 높아요. 맞으면서 음봉. 그렇지 않을 거면 이 위로 갭 띄어서 찍어 위로 뚫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뭔가 이슈가 없고 거래가 적다면 뭐한다? 음봉이 다음 주는 한번 출현할 확률이 높다. 월봉도 마찬가지의 기준이 되겠죠. 음봉이 한번 출현할 수 있다 라는 관점이에요. 라는 관점이지만 그래도 현재 이 차트의 모양 자체가 크게 물려 죽을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강하게 빠르게 반등할 자리의 모양도 현재는 아니에요. 뭔가 이슈가 필요해요. 왜? 아직까지는 그런 모멘텀을 안 만들어 놨다. 즉 뭔가 이슈가 붙으면서 거래가 한번 터지고 나서 나 이제 시작한다 라고 힌트를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개인들도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여기까지 올리는데 100억이 든다. 그럼 여기도 20억은 개인들 돈으로 올리고 나머지 80억만 쓰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 신호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신호가 안 나타날 거라면 거래가 슬금슬금 늘면서 앞차기 차트 5일선 타고 따라 올라가는 차트가 나타나면 가장 최선의 그림인 거고, 그렇지 못한다면 뭐다? 신호를 한번 터트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가 이게 앞차기 차트거든요. 요런 그림이 한번 나타나주면 정말 최상인데, 그렇지 못한다면 빵 하고 들어와야 된다. 그런 기준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너무 길어지네. 자, 젠백스 오늘 좀 올라왔죠. 최장염 관련해서 올라왔는데 6월 4일 정도에 뭐죠? 저 아마케 있죠. 아마케 관련해서 좀 젠백스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다. 최근에 최근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이 지수가 올라오면서 예전에 이 뭐라 그럴까요? 제약바이오의 명성을 이루었던 셀트리온 올랐고 HLB 한번 올랐죠. 그리고는 다 주저앉았는데 그에 반해서 젠백스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냥 계속 박스권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죠? 현재 자리도 박스권이고, 이 박스권에서 크게 보면 박스권인데 이 박스권이 저점을 올리는 박스권이에요. 어찌 됐든 하단부는 계속 때려주는데 그래도 그나마 저점은 올라간다. 고점은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냥 요런 기준으로 봐도 되고, 여기까지도 봐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요 박스권이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요렇게 박스권이다. 이 구름대 안에 갇혀서 뭔가 이슈가 없어서 계속 못 가는 그림도 나타나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 저점은 높이고 있는 자리인 거고요. 요렇게 대략적으로 잡아놓고 고점과 저점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중간값이 23,400원 정도, 이 중간값을 넘어섰고 23,4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중간인 25,500원 1차, 여기 넘기면 다시 한번 27,800원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 그 뒤에 이 27,800원을 넘어서 지지할 거냐 못할 거냐에 따라서, 못한다면 다시 한번 또 여기 요런 자리까지 내려앉을 거라는 거 이해되시죠? 지금은 박스권이다. 그 박스권에 맞춰서 종목을 대응해 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크게 물려 죽을 자리도 아닌 거고, 시간만 있으면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자리다. 아직까지는 왜? 아직까지는 박스권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3만원 정도까지 이 박스권을 넘어서더라도 위에 이 구름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3만원까지도 한 차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 보는 모습이고요. 이론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올랐죠. 뭐 들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하는 종목인가요, 이거? 최재형 감사원장, 뭐 정치 테마주인가 봐요. 뭐 윤석열 쪽에도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어찌됐든 바닥 대비해서 주가가 빵 하고 올려다 놓고 여기서 상한가를 갔거든요. 상한가를 가면서 거래량을 터뜨렸고, 그리고 나서 십자 도찌가 나오면서 십자 도찌는 위냐 아래냐 방향 잡는 자리인데, 일단 밑으로 하방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하방으로 방향을 일단 잡았고, 이 상승폭에서 중간값을 보면요, 이게 2,950원 정도 나오거든요. 만약에 2,950원 부근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다? 엠파동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왜? 거래를 죽이면서 현재는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 5일선을 일단 이탈을 했고, 분봉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아직은 이 구름대에서 갇혀있는 자리인 거고, 상한가를 가기 위해서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 2,970원을 아직까지도 이탈하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요 자리를 크게 아직 이탈하지 않는다면 뭐한다? 한 번 더 이 상승폭 고점을 한번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 1차적인 건 3,250원, 3,250원을 넘겨야 또 한번 3,400원 부근을 확인하러 갈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좀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월봉이 월요일날 만들어지죠. 월요일날 여기 3,100원 위로 올려다 놓냐 못 올려다 놓냐가 중요한 관건이다. 왜? 구름대 상단이니까 거래가 붙었을 때 올려놓고 끝나야 돼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끝나고 다음 달 시가를 여기서 시작하면 뭐한다? 쳐맞고 음봉 나온다 라는 기준이에요. 이게 뭐 아니면 도의 자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월요일날은 한번 위로 싸주는 그림이 분명히 나올 확률도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IM이라는 종목은 최근 들어서 이제 고점을 만들어 놓고 많이 밀렸죠. 아직 역배열이에요. 그죠? 역배열이기 때문에 주가는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다. 왜? 이평을 만들어주지도 못했고, 정배열을 만들어야만이 주가를 강하게 상승시킬 수 있는 자리예요. 뭐 최근 들어서 뭐 M&A 경영 매각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를 좀 많이 올린 것 같은데, 뭐 또 골칫거리네, 전환사채가 어찌네 저찌네, 뭐 말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들고 계시는 분들이 혹여나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고요. 현재는 아직 이 자리를 이탈하지는 않았어요. 1,500원대를 이탈하지는 아직은 않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1,500원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1,300원 부근까지는 한 번은 더 누를 수 있는 자리거든요. 1,350원, 60원? 이게 한 1,400원 밑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자리까지는 한번 눌렀다 갈 수 있어요. 얘는 어차피 역배열이라서 큰 상승을 당장 기대하기는 힘들어요. 뭐든지 꾸준한 상승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차트에 정배열이 필요하다. 이해되시죠? 정배열이 필요하다라는 저는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은 분명히 나올 수는 있지만 이 기술적 반등이 강하지 못하다면 여기죠? 1850원 정도 요 윗자리를 일단 1차적으로 돌파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넘어서면 그 다음이 2,000원이네요. 요 2,000원 위로 올라와야만이 뭐다? 추세 전환. 그렇지 않고서는 기술적 반등밖에 안 된다. 그럼 가장 좋은 거는 2,000원 위로 올라가든, 그게 아니라면 지금의 자리에서 요렇게 박스 쳐놓고 요 안에서 횡보하는 자리가 나오면서 뭐 해야 돼? 이 평을 단기적으로 좀 잡아 돌리는 흐름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일봉이 완벽하게 차트가 돌아가는 그림까지는 안 나올 건데, 나오기 위해서는 거래가 빵 터지게 만드는 이슈가 있어야 된다는, 결국엔 매각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빵 하고 터질 만큼. 그래야 거래로 뭐다? 이 평을 잡아 돌려버린다라는 거죠. 어떻게? 장기 평선을 위에다 깔아놓고 단기 평선을 위로 쳐 올리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죠. 뭐? 거래량이. 그러면 재료가. 그러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수가 있어 보인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 반등이 이 고점을 넘긴다라는 보장은 뭐다? 현재로선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림이다 로 보시면 돼요. 그죠? 월봉상에서도 이 구름대가 밑으로 깔려요. 그러면 캔들 자체가 힘이 없다면, 거래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주지 않는 캔들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가기보단 밑으로 지나다니면서 돌아가는, 혹은 여기서 타고 들어가는 요런 그림을 볼 수 있으니까 들고 계시는 분들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애니플러스라는 종목이고, 얘도 얘는 그 일본 애니 관련이고 뭐 OTT 관련인 것 같더라고요. 넷플릭스나 디즈니 OTT 관련인 거고, 최근에 흑자 전환도 했다고 하면서 거래가 좀 많이 터졌고, 또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현재는 약간의 조정을 받는 자리고요. 단기적인 관점은 당연히 밑꼬리가 달렸던 여기 4,150원, 좀 길게 본다면 4,030원 요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한 번 더 이 고점을 일단 확인하러 올라갈 확률은 높아요. 일단은 이 몸통이 그래도 요렇게 흘러내리던 몸통인데, 원래 이런 식으로 흘러내려야 되는 몸통인데 여기서 한 차례 뽑아놓고 빠졌거든요. 그래도 여기를 한번 회복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점을 낮추고는 있긴 있지만 아직 여기에 대한 저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저점이 남아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기존의 위아래 움직이면서 약간의 박스의 모양을 만들었던 자리가 어디? 여기에요. 그러면 3,150원까지도 열어놓을 수는 있지만 굳이 여기까지 밀릴 확률은 없다라는 거고, 만약에 여기까지 밀린다면 정말 뭐다? 땡큐 하면서 주워 담을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정말 좋은 기회 중에 하나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신고가라서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는 글쎄요, 더 갈 수도 있는 모양이에요. 아직은 거래가 그만큼 들어왔고, 이 주봉상에서도 지금 현재는 올라가는 차트의 모양인 거고요. 몸통도 위로 올려다 놨으니까 확실히 다음 주 음봉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뭐다? 그 다음 주 강한 상승을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또 한 차례 누를 거냐? 얘 관점이거든요. 다음 주가 얘한테는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예요. 모양 자체가. 분봉으로 들어오더라도 아직 구름대 안에서 갇혀있는 자리인 거고, 4,150원 부근 정도죠. 1차. 그리고 아까 말했던 2차는 4,000원 부근. 그죠? 요 자리를 크게 이탈할 거냐. 만이면 이탈한다 하더라도 3,740원 정도. 3,740원. 그쵸? 결국엔 요 자리에서는 뭔가 분할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1차, 그리고 여기가 2차, 3차 관점. 이 이상 더 내려갈 확률은 솔직히 없어 보인다. 추세적으로라도 그런 흐름은 크게 안 만들어질 것 같고요. 뭔가 또 하나의 그림을 좀 만들어 볼 수 있는, 뭐 예전에 보면 뭐 대원 미디어 뭐 요런 애들도 미친 듯이 갔잖아요. 솔직히 요렇게 갔으면 여기가 강하게 쏟아냈기 때문에 이제는 주저앉아야 되는 자리인데 버티고 있거든요. 아직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죠. 이 OTT 관련해서. 그죠? 이 사마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저도 아직도 들고 있거든요. 저는 얘를 큰 그림을 봤던 종목 중에 하나고, 그 큰 그림이 어느 정도 맞았고요. 근데 한 7, 8천 원까진 봤는데 6천 원 정도까지만 가다가 말아서 안 가는 자리인데, 아직 뭐 이 2,950원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좀 놔두고 있다. 어차피 이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 하면 되니까. 그죠? 그냥 놔두고 있는 자리다. 현재는 하방인 거고, 이 하방의 추세 중간값도 아직은 못 넘겼다. 이 추세를 넘기고 지지받거나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가 나타난다면 그때가 뭐다? 하나의 매수 관점이 될 수 있다 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